네, 안녕하세요. 오늘 8월 18일 오후 10시 38분,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영상 하나 찍고 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면책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보험 계약을 하시거나 또는 유지 중에 잘 이제 놓치는 부분이긴 한데 가끔씩 약관을 보거나 이래저래 면책이라는 단어를 볼 때가 많습니다. 면책이라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럼 저희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켜놓은 거는,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면책이라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생명보험사의 저희 종신보험 사망하게 되면 가족들이 받는 경우 그 사망보험금 약관입니다. 여기 보시면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은 어떤 이유로든 죽어도 돈이 나온다고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친 경우 뭐 사망보험금이니까 사망을 해야 되는 경우에서 고의로 자신을 친 경우는 뭐가 있겠어요? 자살이 있겠죠.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자살을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여기 잘 보시면 계약의 보장 개시일, 뭐 쉽게 말하면 계약을 한 날 또는 첫 번째 보험료를 낸 날 이후로 2년이 지난 후에 자살을 한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배우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스스로 자살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다. 단 2년 이내에. 반대로 이제 보험 수익자, 이제 그냥 보험 사기에 해당되겠죠. 보험 수익자가 그 피보험자를 살해해서 받는 경우도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네, 역시나 또 뭐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뭐 계약자랑 수익자가 다른 경우 각각에 해당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받는 경우가 있고요. 이번에는 사망보험 말고 저희 건강 관련해서 또 하나 보겠습니다. 먼저는 간단하게 저기 상해 수술, 상해를 원인으로 넘어지거나 뭐 어디 부딪혀가지고 다쳤을 때 그것을 치료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 관한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상해 관련이 있고 쭉쭉쭉 나오다가 여기 보면 여기 똑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있죠. 똑같죠? 일단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친 경우 내가 아무리 홧김에 스스로 자해를 해가지고 뼈를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골절이 심하게 입어가지고 뼈를 맞추는 수술을 한다. 상해이지만 수술비 받지 못합니다. 또 보시면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친 경우 아까 비슷한 경우죠. 똑같이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질병 관련해서 저희 질병 수술비 여기는 좀 많은데 이거를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면책이라는 것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는구나. 대략 이런 저런 경우들이 있구나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역시나 공통점으로 피보험자가 스스로 해친 경우 보험 수익자가 또 계약자가 고의로 그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리고 보시면 여기 전쟁 그리고 외국에서 어떤 뭐 군사라든지 전쟁식으로 어떤 무력 행사 그리고 자체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이런 걸로 다쳤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해당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이 보험사가 너무한 거 아니냐가 아니라 대부분 보험사에서 질병 관련해서는 대부분 이 내용들이 다 면책 사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질병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원인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은데 여기 보시면 정신 관련, 요 행동장애 관련해서 이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어떤 수술비를 받을 수가 없다. 있고 여기 여성 생식기관 관련해서 습관적 유산, 결국 뭔가 유산 관련, 뭔가 임신, 인공수정 이쪽으로 관련 합병증은 받을 수가 없다. 여기 또 나와있죠. 임신, 출산
그리고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인 어떤 기형적인 부분들, 변형, 그리고 염색체 이상 해당이 안 되시고, 또 비만. 왜냐면 비만은 또 물론 저희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애초부터 이 질병 수술비에서는 비만 관련 수술로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또 요실금, 또 우리 치질, 치아 관련, 항문 관련 질환, 또 면책이고요. 또 여기 치아, 치주를 동반하는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또 나와있죠? 회사는 아래 목적 치료를 위한 어쩌고저쩌고 해서 보험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또 역시나 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기본적으로 이거는 질병 수술일 뿐만 아니라 웬만한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면책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의사가 누구누구 환자님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건강검진은 보통은 저희 개인이 본인이 불안하니까 내가 지금 아픈 데가 있을까 해서 의사가 권유한 게 아니라 보통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죠. 그래서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해당이 안 되시고 이제 별도로 이제 인공유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영양제, 비타민제, 또 호르몬 투여. 호르몬 투여지만 뭔가 치료 이슈지 않나요? 그래서 보면 다만 여기 나라에서 뭔가 어떤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치료를 위한 것들은 이제 보장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는 뭔가 내가 키가 크기 위해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무언가 미용 목적 등등에서 해당되면 면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신용 그냥 뭔가 치료보다는 뭔가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 검사, 수술 이런 것들 해당 안 되시고 또 그냥 필요해서 또 권태가 와서 또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어 이런 것들 보면 다 안 되는 것들, 여기 발기부전, 불감증 이런 것도 치료가 필수가 아닌 거죠. 단순히 코고름 여기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 그 외의 것들 보면 다 결국은 미용 목적 관련해서는 대부분은 보통 공통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외모 개선의 목적의 치료 수술, 대표적으로 쌍꺼풀, 네, 고성형, 유방 확대, 축소술 등등 이런 것들, 또 사시교정 이런 것들 다 결국에는 보통은 이제 그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 중에서도 그 필수 특약을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간혹 한 번씩은 좀 보시는 것도 공부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적으로 암 진단이 있죠. 이걸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할 텐데 여기 암 진단비. 근데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여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라는 목록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떨 때 주는가를 보시고 그의 어떤 반대되는 상황들을 조금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암 진단금의 경우에는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에 다음 날로 합니다. 암 보장 개시일이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입을 하고 90일 이내에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나중에 청구를 하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걸로 인한 암 진단금은 내가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보통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90일 연체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꽤나 편합니다. 꼭 아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여러 있는데 여기까지 저희가 일일 다 보고 가입을 하기에는 그래서 보험 설계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가입하는 보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라기보다는 어떤 경우에 주로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이런 경우를 꼭 보험 설계사나 상담 받으실 때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저렇게 좋은 얘기는 다 해주기 때문에 받는 얘기만 하지 못 받는 얘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꼭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을 내는 보험이기에 꼭 확인하시고 좋은 보험, 또 좋은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제가 보험 설계사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좋은 밤 보내세요.